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편의점 가서 끊었던 담배도 하나 사고 한 대 필요하다가 아이가 있는데 참아야지 어떻게 끊은 건데 하고 그냥 답답한 마음만 대충 진정시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근데 집에 다시 들어와 보니 와이프가 집을 싸서 이미 나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나가는 그 장면을 보다 못 참고 결국 화가 터지셨고, 그런 어머니께 아내는 뭐라 쏘아붙이고 나갔다 하더군요. 그 후 일주일간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첫마디가 우리 별거 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하겠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와이프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서류 준비하면 보자 하고 헤어졌죠. 근데 저는 솔직히 화는 났지만 이 사람 너무 사랑했기에 그냥 이혼하자 겁주면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질까 싶어서 내뱉은 거였는데, 처리 쉽게 하자 해버리니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시 전화해서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고, 나 이제 재활도 거의 다 됐고 차라리 집을 얻어서 나가서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고 했죠. 아이를 위해서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조건이 있다면서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신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건 해도 진짜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를 해달라느니, 아이가 있으니 당장 차를 사줘야 된다느니, 세 식구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시댁 부모님이 월 250만 원씩 보내주시겠다는 약조를 받아오르는 말까지. 네, 집 필요하죠. 차 필요하고요. 근데 돈 벌어놓은 거 하나 없는 저에게 이건 그냥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말을 해서 조율도 하고 하는데 이건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도 어떡하든 자보려고 만난 거니까 저는 저대로 일단 가능한 것을 묻기 위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욕 된통 먹을 각오로 전화를 한 것인데, 어머니께서 아파트는 하나 월세를 해줄 것이고 차까지는 해줄 상황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월 100만 원씩은 줄 테니까 그 이상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벌어서 생활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진짜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를 얻어주시면서 집세니 보증금이니 거기다가 아이와 저희 가족 보험료까지 다 부담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해주시겠다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대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또 미친 소리를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는 새 의자까지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와이프의 뺨을 후렸습니다. 그런데도 쓰러져가지고 기가 하나도 안 죽고 쳤어? 쳤냐고 하면 난동을 피우는 와이프를 두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 나간 지 2주째 결국 돈 이야기로만 끝없이 싸우다가 합의점을 못 찾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와이프도 알았다며 법원에서 보자 하더군요. 며칠 후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정기간 3개월이 나오더군요. 3개월. 솔직히 저희 상황 뻔히 다 알 텐데 3개월도 필요 없이 당장 하고 싶었지만 해야 된다니까 그냥 시간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집 나간 지 3개월 다가오도록 그렇게 끔찍하게 아낀다고 말하던 딸 얼굴 한번 보러 온 적이 없네요. 저도 정신이 나갔던 게 그 조정기간이라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주더군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람을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했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자.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며 매달리기도 해봤지만 소용없더군요. 그런데 엊그저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와이프가 어떤 남자와 영화관에 있다는 걸 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촉이 왔습니다. 아, 이 여자 또 하고요. 그래도 우리 아직 이혼도 아니고 조종기간인데 설마 그럴까 싶었지만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와이프 카드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와이프 카드 내역을 조회하다가 와이프가 집 나갈 때 딸아이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 앞으로 돈 모아주신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현금 카드 만들어서 얼마씩 모아두고 계셨던 통장이었는데 그걸 가져갔네요. 근데 사용처는 더 대박이었어요. 그 돈으로 매일 술 마시고 모텔을 심심찮게 들락날락하고 있었더군요. 석 달간 유흥비로 쓴 게 돈 5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이프를 두고 저는 딸을 위해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저를 보고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는 걸린 것도 모를 테니까 당당하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나 준비하라며 호통을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 내역에 찍힌 모텔에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와이프가 주차장에 내려 다른 남자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죠.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정기간이다. 아직 이혼이 된 사이가 아니다. 혹시나 네가 지금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은 나는 위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했더니 태연하게 무슨 헛소리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 그 말에 책임져야 할 거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카드 내역 사용을 보며 증거를 더 모아보려고 했으나 그 후로는 모텔은 안 가더군요. 아마 제가 한 전화 때문이겠죠. 저는 와이프 친구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와이프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더군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래도 아파트 살면서 집이 좁네만에 헛소리 하더니 지는 나가서 고작 산다는 게 반지하 원룸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웬 남녀의 희덕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침 반지하다 보니 건물 옆으로 쓱 가보니 창문 틈으로 다 보이더군요. 아주 신나서 행복해하는 두 남녀의 모습이요. 근데 그 둘도 마침 밖으로 나오려던 참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나오자마자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고 아주 난리를 치대요. 차라리 잘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자료 안 주면 땡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둘이 애정행각을 하는 찰나에 와이프 앞에 나섰더니 화들짝 놀란 와이프가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무슨 죄를 지은 범인처럼요. 와이프가 살고 있던 이곳은 언덕이 많은 반지하가 많은 지형이었는데 급하게 도망치던 와이프가 굽이 있는 신발이다 보니 넘어지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무릎부터 발목까지 강하게 압박당하면서 골절이 되었고 안면 피부가 많이 상했습니다. 저를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겪고 나니 와이프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일 이후 보란듯이 연락을 끊었고 와이프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내 탓이라며 네가 찾아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저를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더군요. 얼굴에는
흉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고 했고 발목 또한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게 빌었어요. 다시 자기 자리를 달라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좋은 사람은 못 되나 봅니다.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렇게 빌었었던 저지만 상황이 역전돼서 와이프가 이제서야 돌아오겠다고 하니 얄밉고 오히려 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녀가 절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기세고 자존심 강하고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던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딸 아이의 엄마를 결국 마지막에는 제 손으로 지웠네요. 아빠밖에 없는 가정에서 자라며 엄마를 많이 그리워할 딸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착하지 못한 아빠라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준비한 사연 전부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